오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역사적 위상과 사상적 정체성을 워싱턴 처칠, 아데나우와 비교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 세계사적 좌표에서의 이승만 재조명.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랜 기간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왜곡의 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흥행과 학술적 재조명 작업은 대중으로 하여금 잊혔던 집단 기억을 복원하고 그의 거대한 업적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단순한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넘어 20세기 격변의 세계사 속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조류에 편입시킨 독보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리고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가 각자의 역사적 무대에서 수행했던 위대한 업적과 리더십을 단 한 몸에 구현해낸 지도자 중의 지도자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국을 창설했고, 공산 전체주의 침략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방위했으며, 냉전의 최전선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한계 속에서 자유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본 동영상은 이승만이 남긴 방대한 저작과 사상적 궤적, 그리고 그가 전개한 독창적인 외교 독립투쟁 노선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청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고민했던 국가 경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지도층과 국민이 계승해야 할 정신적 유산이 무엇인지 재현하고자 합니다. 2. 세계적 거두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이승만의 리더십. 이승만의 성취는 세계사적 위인들의 리더십과 비교할 때 그 독특함과 위대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워싱턴, 처칠, 아데나우가 처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위태로운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승만은 왕정체제였던 조선 왕조의 몰락과 일제 식민통치라는 이중의 어둠을 뚫고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완벽히 유사한 위상을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지도자 모두 신생 국가의 헌법 질서를 새로이 확립하고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했던 건국 환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지리적 방벽 뒤에서 상대적으로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덜한 환경 속에서 건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승만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분출된 냉전 대결의 최전선에서 건국과 동시에 가혹한 내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공산 세력 및 남한 내부의 좌익 세력이라는 강력한 전체주의 이념체제와 맞서 싸우며 국가의 기초를 세워야 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건국 과업은 워싱턴의 그것보다 훨씬 더 폭합적이고 가혹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불가능의 성취였다고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또 이승만은 6.25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탁월한 군사, 외교적 지도력을 발휘해 국가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와 비견됩니다. 처칠이 나치즘이라는 잔혹한 전체주의 위협 속에서 영국의 자유와 생존을 끝까지 지켜낸 불굴의 수호자였다면, 이승만은 기습적인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수해낸 호국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만 처칠이 통치했던 영국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 대국 중 하나였으며 방대한 식민지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승만이 이끌어야 했던 대한민국은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신생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은 이 가난하고 미약한 나라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공산 세력뿐만 아니라 우방국인 미국 정부와도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치열한 외교적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대변되는 그의 외교적 성과는 처칠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복잡한 제약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냉전기 분단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승만과 가장 깊은 전략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공유하는 인물입니다. 두 지도자는 각각 7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집권하여 이승만은 12년, 아데나워는 14년 동안 장기 집권하며 신생 분단국의 정체성과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두 사람 리더십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지정학적 한계 속에서 내린 과단성 있는 체제 선택에 있습니다. 이들은 분단이라는 부득이한 현실적 불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최종 목표로 유보하되 우선적으로 자신이 이끄는 영토 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방 동맹체제에 확고히 편입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결단하며 북한의 공산 괴뢰 정부를 단호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데나워 역시 전 독일 국민의 자유선거로 구성되지 않은 동독을 정통성 있는 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승만이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영세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반공의 물적 기반을 다졌듯이 아데나워 역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보장과 연대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전후 서독 사회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행성은 이승만의 결단이 결코 개인의 독단이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냉전 시대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 분단 국가가 자유를 보전하고 문명 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채택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구조적 선택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 조선 왕조 500년 최고의 경세서이자 계몽서 독립정신. 이승만의 천재성과 문명사적 해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은 그가 20대 청년 시절 한성 감옥에서 수감 중 집필한 독립정신입니다. 이 책은 가혹한 옥고 속에서 쓰인 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국가 경영 비전이 담겨 있어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경세서이자 국민 계몽서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승만은 24세의 젊은 나이에 왕조 전복모해 등의 혐의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도서관도 없고 외부 자료를 구하기도 극히 어려운 옥중 환경에서 선교사들이 몰래 반입해 준 성경과 서양의 역사, 문화, 정치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이 방대한 서구의 지식을 단순한 암기를 넘어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29세가 되던 1904년 독립정신을 집필했습니다. 당시 미개와 야만, 부패와 무능이 판치던 조선 왕조의 말기적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의 이치를 꿰뚫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지리학, 자연과학, 역사학을 통달하여 국가적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는 한 인간의 천재성을 넘어 나라를 구하겠다는 불타는 애국심과 꺾이지 않는 투쟁 의지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독립정신은 장과 절의 구별 없이 총 5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진 문명을 베어 부국 강병을 이룩하자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승만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 사상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조선을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침몰하기 직전의 배에 비유하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무지한 국민이 깨어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중반부는 정근대적 미신과 목매함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한 지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원리, 세계의 지리와 인종의 분포, 서구 근대 문명의 실체를 친절히 소개했습니다. 후반부는 19세기 이후 전개된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와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적으로 기술했습니다. 특히 개항 이후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던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역학 관계를 날카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 책의 후록에서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떠받치기 위해 국민과 지도자가 실천해야 할 지침을 6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도합 25개의 구체적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수호 6대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상의 개방. 둘째, 신문물의 수용. 셋째, 외교의 혁신. 넷째, 국권의 수호. 다섯째, 도덕적 의무 준수. 여섯째, 자유의 숭상. 이 6대 강령은 구한말 개화기뿐만 아니라 그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당시에도 핵심적인 통치 철학으로 작용했으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국정 운영의 교본이자 지침입니다. 이승만은 조선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국민과 지도층의 정신적 노예근성, 미개한 문화,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지독한 무지에서 찾았고 옥중에서 습득한 서구 지식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융합하여 자유와 자주라는 근대적 핵심 가치로 재해석했습니다. 4. 태평양 전쟁을 적중시킨 세계적 예언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승만의 탁월한 국제 정치적 통찰력은 1941년 7월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간한 저서 일본 내막기를 통해 전 세계에 입증되었습니다. 1939년 초 65세의 노정객 이승만은 대한동지회로부터 독립운동사를 집필해 달라는 제안과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회고하는 기록관에 머물기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폭로하는 강력한 고발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의 미국 사회는 고립주의와 평화주의 분위기에 젖어 있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펼치는 팽창 정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국과 중국을 집어삼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태평양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침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에 미국 국민과 정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른 나라이며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불과 5개월 만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승만의 경고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드러나자 초기에 이 책을 고립주의 여론에 묻어 헛소리라며 조롱했던 미국의 언론과 정계는 경악했습니다. 일본 내막기는 순식간에 미래를 적중시킨 예언서로 극찬을 받았고 약 12만 부의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며 이승만을 한국인 최초의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책의 인쇄 수입은 전액 독립운동 자금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유명했던 소설가 펄벅 여사는 이 책을 읽고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두려워한다라는 역사적인 서평을 남기기도 했다. 이 책의 성공으로 이승만은 미국 정계와 학계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으며 변방의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에서 국제적 통찰력을 지닌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인정받아 한국 독립의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승만은 이 책에서 일본 천황 전체주의의 군국주의적 본질과 정신적 배경을 날카롭게 해부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의 철없는 반전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전쟁의 음모가 만들어지고 있는 히틀러의 베를린과 미카도의 도쿄에 가서 평화를 설교하라고 신랄하게 일갈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인류 최대의 적으로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와 더불어 소련의 공산 전체주의를 나란히 지목했는데 이는 냉전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인 1941년에 이미 전체주의의 본질을 완벽히 간파한 세계 최초의 학술적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5. 사상적 정체성을 제퍼슨의 이념과 해밀턴의 정책이 융합된 큰 정부론.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의 사상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한성 감옥 시절 서적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을 접한 뒤 미국 유학 시절을 거치며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그의 박사학위 지도에 관여했던 프린스턴대 총장 우드로 윌슨의 국제법 사상과 미국의 권력 분립,
법치주의 원리는 이승만의 지식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국가의 비전을 두고 토머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거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승만의 사상과 통치 스타일은 이 두 거인의 사상이 한국적 현실에 맞게 독창적으로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이승만은 스스로를 제퍼슨 민주주의자라 칭하며 인간의 천부인권과 자유, 주권재민의 원칙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단호히 맞선 것은 제퍼슨적 자연권 사상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직후 전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혹독한 현실은 그로 하여금 해밀턴식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부와 큰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체제 생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던 이승만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운용했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농지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주요 산업의 통제 및 불화를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주도했습니다. 즉 이승만은 정신적으로는 자유를 숭상하는 제퍼슨주의자였으나 현실 정문에서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해밀턴주의적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현실주의적 정치가였습니다. 6. 외교 독립투쟁 노선과 인적 네트워크.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무력을 앞세운 다른 독립투사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지극히 근대적이고 전술적인 외교 독립 노선이었습니다. 그의 독립투쟁은 크게 대한제국 합병 전의 자주권 수호 운동과 합병 후의 국권 회복 운동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청일전쟁 직후인 1897년 22세의 이승만은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대한의 독립이라는 유창한 영어 연설을 통해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외쳤습니다. 또한 1904년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 민간 밀사 자격으로 도미하여 미국의 지원을 호소한 것은 일본의 주권 침탈을 국제법적으로 막아보려는 눈물겨운 시도였습니다. 1910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가해진 한일합방 이후 그의 독립운동은 본격적인 국권 회복 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신채호의 무장투쟁론이나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과 달리 현실적인 군사력의 열세를 냉정히 인정하고 국제법과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장기적 엘리트 외교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무대로 활동한 그의 외교 독립론은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됩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일본 식민 통치의 야만성과 부당성을 서방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끊임없이 폭로하여 한국 독립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국제조약에 근거한 법리적 호소를 강조하여 1882년 체결된 조미수 호통상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 조항을 근거로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의무가 미국 정부에 있음을 끊임없이 촉구하며 양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 위원장 및 대통령으로서 연합국으로부터 정식 정부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후 승전국의 일원으로 발언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립과 생존은 당대 최강국으로 부상하던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미국을 친구로 만들어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말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좌익 공산 세력이 독립운동 주도권을 잡는 것을 경계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미 정계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활동 내내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인 동지회를 규합하고 영문 잡지 발행 및 한인 학교 운영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후원금을 모아 외교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천재적 친화력과 박식함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립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초기 한성 감옥 시절에는 게일 선교사 등 북미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도미 유학의 길을 열었고 프린스턴 대학 시절에는 지도 교수 격이었던 우드로 윌슨 총장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윌슨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그가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에 강력한 국제 정치적 이론 틀을 제공했습니다.
광복 이전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이승만은 미국 내 기독교 인맥, 의회 고위 인사, 그리고 지식인들과의 사적, 정치적 유대를 10분 활용하여 약소국 한국의 목소리를 워싱턴 중심부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7. 결론으로 우파의 각성과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과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삶과 업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일성 가짜 영웅주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남한 내 주사파 세력의 악의적인 역사 왜곡 공작에 밀려 오랜 기간 건국 대통령을 독재자 혹은 사대주의자라는 프레임 속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진실을 방기하고 침묵했던 보수 우파 세력, 특히 우파 지도자들과 지식인 그리고 리더 세대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무지와 안일함을 통감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사적 위상을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콜라트 아데나워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학술적 작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독립정신이 6대 강령과 일본 내막기에 담긴 문명사적 통찰력을 전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류 선진국으로 영속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청년 이승만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의 가치를 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그가 완성한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당당한 외교적 자부심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승만이 남긴 국정 운영의 지침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